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 한국에서 신학하기 43번째입니다. 오늘 또 제목처럼 한국에서 신학하기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또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신학한다는 것이 상당히 독특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살아있는 그러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국에서 신학한다는 것이 독특한 특별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이제 드러나면 좋겠죠.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라는 것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지만 또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첫 번째, 우리는 동양과 서양으로 구분하는데요. 이것은 시간과 역사에 의해서 세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동양과 서양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종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종교는요, 기독교와 비기독교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양의 절반은 기독교고요, 절반은 이제 비기독교입니다. 비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세력은 이슬람교고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세력은 서방교회, 천주교가 가장 강력한 세력이죠. 그리고 이제 또 경제로 구분한다면 세계는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기독교 사회는 자본주의,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니고 정통적인 사회주의로 근본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서양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기독교 사회가 상당히 발달된 그러한 문화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 동양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비기독교 사회죠. 기독교가 30%가 안 되는 그런 비기독, 70%가 넌크리스찬인 그런 비기독교 사회입니다. 그래서 30%라는 것이 상당히 크지만 아무튼간에 비율로서는 절대적인 다수가 아닌 그런 비기독교 국가죠. 그다음 우리는 자본주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형태에서 유럽 문화와 미국 문화와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식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라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육의 시스템은요, 유럽과 미국의 교육의 정보들을 습득하는 그러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진짜 한국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일본의 36년의 압제를 받으면서 한국에 대한 의식이 많이 사라지고 왜곡되었거든요.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기독교의 큰 문화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가 문화사역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저는 이제 한글을 잘 지키고 활용했다. 저는 그걸로 최고의 문화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의 의식을 개조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공헌하지는 못했죠. 기독교인의 의식을 대한민국에 심어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옛날 일제가 만들어 놓았던 그런 왜곡된 의식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미국의 그 실용주의 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좋은 지식인들은 유럽의 지식 체계를 가지고 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이 그것을 빠르게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의식 구조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기독교적 의식 구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화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의식 구조가 많거든요. 그것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것을 떠나서 의식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교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기점을 저는 이제 온파로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를 그 중심 기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와 이스탄불과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이 세 도시가 중심 도시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도를 봤을 때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으로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먼 극동 지역에 우리나라가 극동이죠. 일본이 더 극동에 있지만 우리가 땅덩어리의 가장 마지막 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극동이죠. 러시아가 땅덩이로 보면 더 극동에 있지만 러시아는 수도가 모스크바이기 때문에 모스크바는 서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극동이 어떻게 되니까 되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있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재미있는 것은 그 종교개혁이 끝나면서부터 종교개혁 정점에서부터 유럽이 선교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선교 활동할 때 구교가 자기 잃어버린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아메리카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가 베트남을, 스페인이 필리핀을 정복을 했죠. 그래서 베트남은 베트남 토착민들의 강력한 겁으로 프랑스 구교가 정착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은 300년 통치에서 구교 국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인도나 네팔은 신교 국가인 영국이 점령하면서 기독교화를 못하고 빠져나갔고요. 그래서 이 아시아라는 지역이 아시아나 아프리카가 수탈 지역이면서도 모든 수탈 지역에 그 수탈했던 그 세력이 다 구교와 신교 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탈당했던 민족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제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구교 국가고요. 또 스페인, 포르투갈이 아메리카 지역을 정복했을 때, 남아메리카 정복했을 때 거기도 다 구교 국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구교 국가가 가장 많은 겁니다. 구교 인구가.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생각했을 때 그분들은 세 번 간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평생에 3번.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 그러니까 평생에 3번 교회를 가도 구교 신자니까 구교 신자에 포함되는 그러한 형태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결정을 하면 그분들은 다 친구교적인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상당히 큰 매력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금방 쉽게 물러서 버리는 그러한 또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는요,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은 서양 기독교가 들어왔죠. 그래서 일본은 천주교가 빨리 들어왔어요. 임진왜란 전에 포르투갈에서 들어온 예수의 신부들이 이미 포교 활동을 했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일본도 그 메이지 유신 때 강력한 탄압 정책을 해서 종교가 사라졌죠. 구교나 신교가 다 사라진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만 희한하게 미국, 카나다, 호주 이런 데서 장로교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이 장로교 국가가 되었죠. 우리 한국은 서양과 전혀 상관없는 동양이고 그리고 문화도 전혀 다른 그러한 형태고 식민지 국가에서 그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이 된 그러한 국가이고요. 전쟁도 치렀고요. 아주 독특한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동양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은 서양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기독교 국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기독교 지역에서 신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전부 다 기독교 지역에서 만들어낸 신학입니다. 기독교 지역에서 만들어낸 신학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기독교 지역의 신학을 삽제할 때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그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재 제가 신학을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 신학하기로 하는 것인데 무조건 그 신학이 옳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려고 한다 이거죠. 우리는 비기독교 사회인데 기독교 사회에서 가져온 그 기독교 체계를 비기독교 사회에다 그대로 이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제목을 한국에서 신학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비기독교 사회에 적합한 구조를 그리스도인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야 하고요. 우리가 또 포교하는 활동이 두 군데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기독교 사회에 복음을 선교하기도 하고요. 기독교 사회에 복음을 선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프랑스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 사회에 복음을 선교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태국이나 아프리카도 거의 기독교 사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데도 우리가 할 때 여기는 비기독교 사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들어간다면 좋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경제 체계는요,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굉장히 저는 슬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승자 독식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서 보수주의는요, 승자 독식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사회주의에서 보수주의는요, 승자 독식을 없애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보수주의와 자본주의의 보수주의가 보수는 같지만 그 사회의 집안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승자 독식을 인정하지 않겠죠. 승자가 독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이렇게 말해.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런 우리가 자본주의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본주의 의식 구조가 있기 때문에 승자가 다 먹는 것이 왜 나쁘냐. 우리 성경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일 안 했으니까 패자는 망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근데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인 것이죠. 한 공동체 안에는요, 공동 운명이지 승자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강력한 승자를 할지라도 내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저는 온당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는 안 맞죠. 그래서 이러한 그것이 현재 우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신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학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주공화국의 특징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사회에서 왔잖아요. 기독교 사회에서도 근대화되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의 자유를 잘 배려하지 않는 것이 이제 승자에게 있는 그러한 형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식민지에 가서 강제적으로 기독교 개정 운동을 한 것이죠. 그것은 교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의 패배에서 현재 이 진화론이 세계에 지성이 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요. 100년 안 됐어요. 진화론이 세계에 완전히 확산된 지가 100년이 안 됐습니다. 그 영국이나 미국에서 진화론을 법정에서 재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학문으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학교에 가르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재판을 했는데 영국에서 졌고 미국에서 다 졌거든요. 그 진 이유가 제가 평가할 때는 승자했을 때 진화론이 그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키는 쪽이 승자예요. 도전자예요. 그럼 이 승자가 도전자에 대해서 교만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겸손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객들이 볼 때는 분명히 너의 할아버지가 원숭이란 것을 너는 인정하겠느냐 이러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내 할아버지 원숭이 되겠어요? 그러면 생각할 때, 아, 내 할아버지 원숭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지만, 관객들은 볼 때 그 답하는 자의 태도가 너무나 온유하고 부드럽고 점잖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오히려 그 바른 질문에 대해서 부드러운 답, 틀린 답을 선호해서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학할 때 기독교의 학생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본래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겸손한 태도죠. 타인에 대한 정중한 배려가 있어야 되죠. 아무리 2단, 3단이라 할지라도 2단이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이러한 배격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고요. 더더욱이 학자의 자세는, 학생의 자세는 아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신학을 하려면요, 저는 정확한 학문성을 추구한다 생각을 해요. 이러한 표현으로서는 제가 좋아하는 동화는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제가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벌거벗은 임금님의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답과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학자의 자세로 안 되고요. 학생의 자세도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자세로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이해한 만큼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내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의 임금님이 옷을 입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린 아이의 힘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옷을 입었다고 멋있다고 박수를 치는데 이 어린 아이는 한 명이 저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웃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승자가 됐는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저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이 안 열어지고 멋있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더라도 너의 양심의 바른 소리를 하거라. 이것이 중요한 자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정보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마가복음 우선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설교를 들으면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대원에 가서 이제 보니까 헤르만 니델보스라는 책인 그분의 주석인 것 같아요. 그분을 보니까 마태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하기도 하고 마태복음이 첫 번째로 하기도 하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르네. 거기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네. 그럼 나는 뭘 선택해야 되지?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마가복음 우선설이다 해요. 지금은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이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고 누가 말했는지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라크만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말했어요. 그 전에는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 되지 않아요. 한 300년 전에는 전부터 시작한 것이지 그 이전에는요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탐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도 쉬운 정보는요 그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그걸 쉽게 반복하는 건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정확한 정보를 위치를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유럽과 미국 신학을 답습하고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 신학은요 유대인과 유대교의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는 그것이 잘 반영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관점 학파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유대인과 유대교와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신학을 가져올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한 배려를 우리는 할 필요가 없이 성경을 그대로 표현하는 훈련을 한다면 한국에서 정말로 바른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이 더 정확하게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대교와 단절된 동양사회, 유대교에게 빚진 적이 없는 그런 동양사회, 이러한 그 문화 구조, 역사 구조에서 정말로 성경에 입각한 그러한 성경 해석과 신학이 도출된다면 세계 교회를 바르게 할 수 있는 한 축, 핵심 축을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 있는 신학도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가 할 수 있겠다고 큰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주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